겨울철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독감 환자가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실내 활동이 늘면서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병 대책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독감 유행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를 보이면서 질병관리청이 독감주의보까지 발령한 상황인데 현재 확산세가 어떻길래 독감주의보까지 발령을 한 상태일까요?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매주 그 환자들을 집계해가지고 통계를 내는데요. 네. 그 지난달 초에 한 1000명당 7.3명 정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한 74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한 10배 이상 증가된 상태고요. 지금 이런 확산세로 간다고 하면 이달 중순에서 하순까지 네. 최대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 인구 1000명당 86명 정도 발생한 네. 걸로 봐서 지금 그 수치에 육박하거나 또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서 대유행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라고 하셨으면 이제 한 달 사이에 그렇죠, 한달 전이죠. 거의 10배 이상의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이 독감 의심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겨울철이 되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니까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실내 오염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호흡기 질환자들이 주변에 전파를 많이 시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 가을철에 10월 달부터 그 전 국민 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보다 좀 많이 느슨해지면서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잘 안 돼서 유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의 요인이 합쳐지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독감 증상을 보니까요. 39도 이상의 고열, 오한, 호흡기 증상 외에도 걷지 못한다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서도 독감에 걸려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제가 놀라기도 했었는데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진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 감기가 들렸으면 저희가 보통 이제 몸이 좀 으실으실하고 뭐 감기가 오는가 보다라고 느끼지만 독감이 걸리게 되면 환자가 처음에 느끼는 증상, 이거 뭔가 심각한데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근육통이 아주 심하고요. 발열이 한 38.5도 이상으로 많이 증가되겠고, 그래서 환자가 뭐 도저히 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거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벌써 오기 시작해서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소아들이나 이제 고령자들에서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거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설사나 또는 복통, 구역구토 같은 위장관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많으신 분들에서는 갑자기 치매처럼 환자가 자기 기억력을 못 찾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해서 무슨 풍이 왔다든지 뭐 뇌졸중이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특이적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후통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증상이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인 다른 특이한 증상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흡기 증상 이외에 다른 증상들을 먼저 호소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열나서 뒤져보면 독감이 원인인 경우들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오는 환자분들은 보면 초반에는 열이 많이 나서 오니까 독감이라니 하고 처음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열이 없는데도 환자가 뭐 나 너무 힘들어요 해서 이제 검사해보면 독감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플루엔자와 더불어서 코로나19 그리고 RSV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까지 요즘 함께 유행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백일에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부터 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휴먼 메타니모 바이러스 감염도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RS 바이러스, 세포 융합 바이러스도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각 질환들이 증가되는데 특히 이번 겨울에는 이제 코로나19랑 같이 합쳐서 그 독감에 의한 멀티데믹 그 감염이 증가될 양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멀티데믹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별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감염병을 예방하는 수칙을 그대로 지키면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 등에서 확실히 배웠기 때문에 네. 그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특히 마스크 잘 쓰고 밀접한 상황을 피하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 얼굴, 코 이런 데를 씻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 예방 접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네. 만져 놓으면 좀 더 확실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네.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미 독감을 알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감기에 독감에 걸렸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예방접종을 좀 늦었지만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예방접종하고 나면 항체가 형성되는 게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맞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중순에서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면 4가 백신을 놓거든요. 네. 그러면 A형 백신 2가지하고 그다음에 B형 백신 2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 지금 돌고 있는 것이 H1N1 신종플루 타입하고 H3N2 두 가지가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WHO에서 올해 겨울에 유행할 것이 이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백신이 그쪽 바이러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맞으면 이번 겨울을 내년 4월까지는 네.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A형이 지나고 나면 또 봄철에는 B형이 또 유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예방한다라고 네. 하면 지금이라도 늦어도 맞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